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학업에 대한, 입시에 대한,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다음에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만 컨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지난편과 연관성이 있어요. 같은 주에 연관된 사연이 연속으로 딱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연결해서 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보도록 할게요. 조이쌤의 Q&A. 안녕하세요. 현재 자사고에 전학을 고민하고 있는 이제 고2 되는 학생입니다. 2021년 3월달에 자사고에 입학하였지만 내신이 5, 6 등급대로 나왔고 건강 문제와 이런저런 이유로 일반고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공학이고 썩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2학년 때는 자사고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 학교장 권한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받아준다고 허락을 했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사고 가지 말라고. 일반고에서도 성적이 이런데 자사고 가서 학비는 학비대로 들고 등급은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시네요. 솔직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제가 문과인데 만약 자사고로 다시 전학 가게 된다면 재학년 전교생 중 문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등급 따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하긴 합니다. 이 학교 자사고에서는 서울대는 7명, 연고대는 잘 모르겠고 교감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양대만 43명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요런 얘기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양대 43명 같다와 한양대 합격생이 43명이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이게 뭐 달라서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한양대 43명이 합격했다는 뜻은 연세대 쓰는 애도 한양대 썼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쓰는 애도 한양대 썼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양대 간 친구는 43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부분 이제 한양대 43명 합격했으면 한양대 43명 합격, 한양대 43명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이과면 또 모르겠는데 문과라서 등급이 적어도 3등급 이내로 들어야 인서울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 자사고 얘기입니다. 일반고에서는 정규 1등 서울대, 그 뒤로 서강대, 건국대 이렇게 정규권 드는 사람들만 수시로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것도. 일반고에서 상승 곡선을 그려서 학종으로 가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자사고에 가서 4등급 이상으로 올리고 생기부 잘 쓰는 게 더 나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일주일째 고민 중인데 답이 안 나와서 유튜브 검색해서 영상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 톡톡은 자사고에서 일반고에 간 학생, 자사고로 다시 컴백하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일단 이제 1학년 때 5, 6등급 학생인 것 같아요. 5, 6등급을 받으신 것 같고요. 아마 일반고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전형의 유불리를 이게 중3 때 고민하셨어야 했는데 너무 섣불리 자사고에 가셨고 또 일반고에 전화가 나오셨잖아요. 그때도 좀 한번 고민하셨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고민이 아닌가? 그때도 고민하신 거 맞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반고에서 상승 곡선을 그려서 학종으로 가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승산이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자사고에 가서 4등급 이상으로 올리고 생기부 더 잘 쓰는 게 더 낫느냐 이런데 일단은 이게 뭐 유튜버들이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어디 학원에 뭐 입학 상담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곡선이라는 말이 허구입니다. 이게 없는 말이에요. 종합전형에서 상승곡선을 본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 상승곡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승곡선인 2.1등급 학생과 1학년 때부터 계속 1.9등급을 유지한 학생이 있다면 누굴 뽑아야 되냐? 당연히 1.9등급 학생을 뽑습니다. 상승곡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허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학년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문이과가 분리되고 합쳐지고 하면서 상승곡선, 하강곡선이 꼭 학생의 실력뿐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하강곡선을 종합전형 볼 때 사정관들이 엄청 평가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불리합니다. 영재고, 전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 당연히 교내활동, 서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사고에서는 5, 6등급을 받으셨고 아마 일반고 2학기 성적도 좋지 않으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3학년까지 평균으로 2등급 정도를 받아야 종합전형을 쓸 수 있거든요. 이미 5, 6등급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1등급을 찍어도 2등급 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로 넘어오시는 순간 종합전형은 버려지고 바로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로 돌아가면 수능과 논술, 수능 논술 위주로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난 수능은 절대 못한다, 수능 절대 안 돼 라는 의지로 자사고에 컴백하셨다, 종합전형 노리겠다, 이 자사고 그렇게 하면 자사고 컴백이 유리하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종합전형은 서류 전체를 보는 전형이에요. 전학을 2번 하신 사실을 사정관이 알게 됩니다. 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전학 사실이 동일한 내신, 동일한 활동을 가진 학생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1학년 때 5, 6등급이었단 말이에요. 1학년, 3학년 평균 3, 4등급을 받아야 인서울이 가능한다고 본다면 2, 3학년 등급에서 2등급, 3등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사고의 내신 경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의 각오와 공부 양으로는 될 만한 작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사고에 컴백하겠다 그러면은 난 이제부터 내가 아니다 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 라는 각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결론이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수능과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절대 양을 보여줘요. 학생의 실력의 절대적인 측면을 그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방학 동안에,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모의고사를 해보시고 모의고사 등급이 다 1, 2등급 정도가 나온다. 1학년이니까 1, 2등급 당연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고학적을 유지하시면서 수능 논술 작전을 쓰시는 게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서울이 가능하고, 수능 모의고사를 방학 동안에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한 과목 정도는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온다. 수학이겠죠. 수학일걸? 네, 어쨌든 한두 과목 정도는 절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자사고를 컴백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신 경쟁하고 비교과 활동을 막 만들어서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학교를 써보시고, 네, 왜 그럼 한 과목은 어떡하냐? 보통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서 한 과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버리라 이거죠. 만약에 나는 선생님, 저는요 방학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모의고사 뭐 모르겠고요, 그냥 수능도 자신 없고 자사고 가서 내신 경쟁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시면 일반고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는 1등급은 1등급 학교 가고 2등급은 2등급 학교 가고 3등급은 3등급 학교 가고 4등급은 4등급 학교 가고 5등급은 전문대도 좀 고려하고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자사고에 계시면은 내신이 만약에 5등급 밑으로 간다 막 이렇게 되면 지원할 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재수해버릴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자사고에 있으면 눈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전문대 갑니까, 자사고에서. 그러니까 강제로 재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일반고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